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식만 할 때, 풀만 먹을 때, 고기 안 먹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고기 안 먹고 풀만 먹으면 면역력 떨어져요. 그죠? 과연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순요법이 단백질을 극히 제한을 하는 시기죠. 근데 모든 이 식이요법은 고기 많이 먹으라는 식이요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짧은 6 내지 8주간만 단백질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6 내지 8주가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데일리 프로테인이라든지 견과류 같은 걸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사 첫 6 내지 8주간 엄격하게 단백질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면역력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미국의 유명한 이제 뉴욕에 있는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 있는 로버트 굿 박사가 이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우리 면역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세균이 들어오면은 그 항체가 탁 공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면역세포가 바로 그 외부의 뭐 암세포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을 잡아먹는 이 세포 면역이 있는데,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이 있는데, 이렇게 6 내지 8주 정도의 그 짧은 기간 동안 단백질을 완전히 만약에 중지한다 할지라도 항체에 의한 면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히려 이 세포에 의한 면역은 활성도가 매우 높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게 한동안 유지가 되더라.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백질 제한 시기가 면역력을 자극하는 트리거 팩터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단백질을 극히 제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기간 6 내지 8주가 지나고 나서는 예를 들자면 유기농을 만든 요거트다. 그러면은 한 컵 정도 요거트라든지 이런 걸 권하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요거트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생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두부를 매일 한 모씩 먹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단백질의 부족도 없고, 또 면역이 떨어지는 일은 없고, 오히려 면역이 활성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콩을 바로 이제 콩물을 해서 먹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콩을 그렇게 먹을 때는 반드시 콩을 불려서 콩 껍질에 있는 알러젠이나 독소들을 없앤 다음에, 약화시킨 다음에 드셔야 되고, 아니면 이 콩을 발효시키거나 가공해서 낫또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훨씬 더 그 소화 흡수에도 좋고, 영양분도 손실이 없고, 또 알러지도 안 생기고, 굉장히 좋은 그 단백질 섭취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좀 체력이 많이 허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별한 이제 약물 치료, 항암 치료라든지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이런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편협된 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할 때는 반드시, 특히 기저질환이 있을 때에는 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해서 우리 몸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가를 확인하셔야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시기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이렇게 하네? 다 건강해졌다네? 나도 똑같이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상선 암 환자인데, 신지로이드를 자기는 안 먹어도 안 아프니까 친구 줘요. 친구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맞게끔 혈액 검사를 해서, 아시잖아요. 갑상선 호르몬의 양의 측정은 몸무게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혈액 검사를 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를 0에 가깝게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혈액 검사를 갖고 용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게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 거 이 사람이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병원에 처음 오실 때, 우리 병원 이제 식이요법을 주로 하는 병원이니까 대부분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이제 교육도 듣고 서칭도 해가지고 식이를 대부분 하고 오시는데, 주로 어떻게 하고 오시냐면 나쁜 걸 일단 다 안 먹어요. 고기 싹 다 뺐어요. 그죠? 고기 싹 다 뺐는데 채식으로만 하는데
그 먹는 양이 옛날에 혼식할 때만큼만 딱 먹고 와요.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한 공기 먹는 거하고 거기다가 밥 공기에다가 샐러드를 한 공기 넣어서 먹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리고 계속 같은 것만 반복적으로 먹어요. 이 적어온 거 보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칼로리가 아주 저칼로리가 되는 경우는 드문데 간혹 있어요. 너무 칼로리가 낮은, 그죠?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혈액 검사하면 영양소 결핍돼 있어요. 그리고 면역세포 다 결핍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혈액 검사가 왜 뭐 10에서 30까지가 정상이잖아요. 10에서 40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대가 제일 많아요. 30대 후반 30대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간 수치도 10 이하예요. 뭐 5, 6,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백혈구도 보통 우리가 4,000 이상인데 보통 건강한 사람은 뭐 그래도 한 6,0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막 2,000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식이요법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초저칼로리 식이를 하고 영양소가 극히 부족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단백질을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인데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필수 아미노산이 꼭 필수로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체 내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없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이 식물마다 뭐 곡식 종류마다 야채 종류마다 단백질이 제한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것만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 부족하게 되고 필수 비타민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채식을 할 때는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계속 바꿔 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몸에 부족한 게 없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비타민 B12라든지 아연 같은 거는 채식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반드시 어떤 보충을 주사나 어떤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식이요법을 한다는 거는 실행하기도 어렵지만 이걸 자칫 잘못하면은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진행을 하면서 이 결과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몸이 지금부터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